안녕하세요. 코비안현 송파점 안홍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축농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농증은 그 자체로도 무섭지만 합병증이 더 무서운 질환입니다. 축농증은 다른 말로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요. 부비동은 코 주위의 얼굴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공간들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코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부비동 내 공기의 환기 및 분비물의 배설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부비동염이란 자연공이 막혀서 부비동이 제대로 환기 및 배설되지 않아서 2차적으로 부비동에 염증이 발생하고 농이 고이면서 염증이 심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가 코고 코 주변에 이런 빈 공간이 부비동인데요. 이 부비동이 이 코랑 연결되는 이 자연공이 막혀서 여기 부비동에 농이 쌓이게 되고 염증이 생기면 그걸 부비동염, 다른 말로 축농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농증의 자가진단. 보통 머리가 맑지 않고 두통이 있다. 2, 3주 만성적인 기침의 지속. 누런색, 연두색의 콧물이 나온다. 입냄새가 심하게 난다.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 심한 두통, 얼굴에 압력감이 있다. 코막힘이 늘었다. 콧물이 목으로 넘어간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축농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축농증이 유발한 합병증은 많은데요. 두통, 그리고 귀의 염증인 중이염, 후각 감퇴, 편도섬염, 집중력 감퇴 등이 있습니다. 축농증의 종류는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는데요. 급성 부비동염은 가장 큰 원인은 감기 때문에 발생하고요.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데노이드 비대와 편도염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증상은 권태감, 두통, 열감 등을 호소합니다. 만성 부비동염은 급성 부비동염을 방치하였을 때 발생하고요. 부비동내에 순환장애가 생겨서 입구가 막혀서 농이 차거나 압박감이 많이 느껴지고요. 주요 증상은 코막힘이나 목 뒤로 넘어가는 농 같은 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염과 축농증을 간혹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염과 축농증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질환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질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염증 부위가 비강에만 국한된다면 비염이고요. 염증 부위가 부비동까지 퍼지면 그러면 축농증입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그 사진을 보면요. 여기 코에 요 비강에만 염증이 있으면 비염이고 이 비강의 염증이 요 옆에 있는 부비동에 퍼지면 그게 축농증입니다. 사실 축농증도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비염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재발되는 축농증, 과연 항생제가 답일까요? 항생제만 먹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축농증의 진짜 원인을 찾는 것이 핵심일 수 있고요.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와 동시에 체질 개선을 통해서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치료가 동반되는 것이 좋습니다. 축농증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맞춤 한약,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1:1 맞춤 한약을 복용하고요. 배농치료, 코 속의 염증 분비물 부종 제거 효과가 있는 배농치료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 이 비염과 호흡기 맞춤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위생적이고 체계화된 탕약을 제조해서 복용하는 게 좋고요. 제대로 된 진찰과 처방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유해 성분 걱정 없는 청정약재를 사용한 약재를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약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장 효과가 좋은 액상 타입이 있고 자주 한약을 복용이 어렵거나 이동이 잦은 경우에는 휴대하기 편한 가루나 환, 태블릿 타입의 한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쓴 한약을 잘 못 먹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맛있게 만든 한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농치료도 축농증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이 배농치료는 다른 말로 콧물빼기라고 하는데 이 콧물빼기 요법은 한약을 묻힌 면봉을 코 안에 집어넣게 되면 그 한약이 코 안에 작용해서 안에 있는 농이 빠져나가는 방식의 치료법이고요. 축농증에 많이 활용하는 한방치료법입니다. 축농증의 대표적인 치료법이 아까 말씀드린 한약 복용과 배농치료가 있지만 집에서도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축농증에 있어서 중요한 생활습관은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통해서 몸에 결핍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증강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너무 찬바람을 많이 쐰다거나 차가운 걸 많이 먹어서 몸을 차갑게 하면 비염과 축농증이 심해지니까 적절한 체온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